사람들의 고민이 뭔가, 상담센터에 오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이 일위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는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차이가 있을수록 더 잘 삽니다. 그럼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전부 다 말 때문이었습니다. 독이 든 말, 독이 든 표정, 그리고 감정이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이 말을 제일 아낀대요. 자, 내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단점이 보일 때는 바로바로 지적. 잘 키우고 싶어서. 근데 내 자녀의 장점이 보일 때는 어때요? 참아요. 그냥 잘했다, 이쁘다, 그냥 한 번 하면 될 것을.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변호사만 되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판사와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오해했을 때 어떻게 날 오해할 수가 있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는요, 이해보다 오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상담가이자 또 심리치료사들을 교육하고 있는 힐링캠퍼스 더 공감 대표 박상미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상담한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현재도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거의 매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민이 뭔가, 상담센터에 오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이와 학력과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이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싸움의 기술을 배웠고요.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잘 화해하는 모습은 또 보지 못해서 화해하는 게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관계가 끊어진 적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보면 덴마크나 또 핀란드, 또 독일, 영국 이런 데서는 인간관계 교육, 행복 교육, 대화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인간관계 교과서로 주 1회 1시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사과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 조심하기, 그리고 공감하는 대화법 이런 것도 많이 배워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갈등이 생기면 너무 두렵고 그리고 화해하자 하고 싶은데 너무 더 불안하고 무서워요.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좋은 관계가 그냥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요. 전부 다 말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에 독이 든 상처가 평생 여기 가슴 속에 심어져서 잊혀지지 않아서 특히 여자들의 뇌는요 20년, 30년 전에 들은 마음 아픈 말도 기억을 해요. 남자들은 금방 까먹어요. 남자들은 그날 있었던 사건의 기승전결 화해했음 끝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요 감정센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화해하고 끝났더라도 그때 내가 상처받은 거, 그때 왜 우리 친정 식구들 얘기를 했나? 그때 왜 과거 얘기를 들먹여서 이 아픈 감정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상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법원 판사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판사님들과 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랑 판사님들 의견이 일치했어요. 보통 부부들이 이혼 신청할 때 사유에 뭐 써오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격 차이는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차이가 있을수록 더 잘 삽니다. 그럼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전부 다 말 때문이었습니다. 독이든 말, 독이든 표정, 그리고 감정이 통하지 않아서. 내 감정을 말로 잘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끊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픈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좋은 교육 받을 기회가 잘 없었고요. 또 한국 사람들 자체가 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솔직히 상대에게 전하고,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우울증도 높고 화병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배워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자. 그럼 훨씬 좋아질 거다.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제가 가족 상담할 때마다 이걸 알려드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낯설대요. 네,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21일, 3주 정도만 사용해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들 하나하나 한번 배워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알면 사랑하기 쉽고 모르면 오해하기 쉽다. 네, 진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을 알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오해하면 어때요?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끊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세월이 지나고도 그때 끝내길 진짜 잘했어 하는 관계가 있다면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후회돼, 아쉽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려갖고 서로 오해했던 것 같아. 풀자. 네, 이럴 수 있는 관계들 꽤 있죠. 내가 그때 너무 젊어서 젊은 혈기에 홧김에 이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싸웠는데 그냥 너무 기분 나빠서 홧김에 이별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그 여자 그 남자가 제일 나았다. 이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알면 사랑하기 쉽고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기적을 감사로 표현하기. 여러분, 우리가 가족 되어 만났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가족이 한 명이 큰 사고가 나거나, 그리고 한 명이 갑자기 떠나거나, 그때서야 그 빈자리를 알고 함께하는 게 기적이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가족이 싸우더라도 오늘 아침 같이 눈 뜨고 같이 밥 먹었다면 기적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함께하는 기적을 자주 감사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배우자끼리 이렇게 말하고요. 엄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좋아요. 애들한테도 아이고, 네가 있어서 좋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 이 말을 자주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말은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한 3주 정도 계속 들으면요,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날 좀 무시해도, 누가 날 좀 오해해도 괴롭지 않아요. 네, 저 사람 왜 나 오해하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오해를 좀 풀어볼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족이 나를 무시하는 말, 아유, 저 인간은 언제 변해? 아유, 저 인간 하는 일이 맨날 저렇지. 아유, 저 골칫덩어리. 아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 나는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오해받고 무시당할 때마다 어떨까요? 그래, 가족도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당연하지. 아유, 나 같은 인간은 이런 말 들어도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기적을 늘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연습. 가족이 아니라 친구 간에,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 간에도 이런 말을 좀 자주 써봅시다. 그러면 상대가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그 이득은 누가 볼까요?
내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예요. 진심의 칭찬을 선사하기입니다. 제가 선물하기라고 안 하고 선사하기라고 했어요. 진심의 칭찬. 여러분, 영혼 없는 칭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내 가까운 사람들을 칭찬할 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결과를 칭찬한다, 과정을 칭찬한다. 어떤 게 더 효과 있을까요? 과정.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 자녀가 뭐 토익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10점 깎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단하다, 대박. 다음 시험에서 만점 받아?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이러면 좋아요. 야, 정말 어떻게 너 10점 깎이고 다 맞아. 대단하다. 근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 엉덩이 힘에 감격한 사람이야. 엄마는 학교 다닐 때 5분 공부하면 엉덩이가 근질근질 못 앉아 있겠던데 너는 한 번 앉으면 30분씩 앉아서 집중하더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ong덩이 힘 센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 나는 우리 아들 엉덩이의 힘을 존경해. 이렇게 해주면 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0분, 50분, 1시간 앉아서 집중하면서 어머니 저 1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자, 읽을게요. 시작. 비결이 뭐예요? 이게 최고예요. 자, 여러분, 내가 뭘 그냥 좀 잘했어요. 근데 누가 어머 어떻게 그렇게 했대? 이게 아니라 대단하다.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내가 굉장히 인정받은 느낌도 들고요.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비결이 뭔지 말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는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뭔가 잘한 게 있을 때 어머 멋지다, 진짜 잘했다,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너도 해, 엄마도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제가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한 구독자가 27만 명 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어머 어떻게 유튜브 할 시간이 있어요? 그거 되게 힘들다던데 이러면 가르쳐 주나 봐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어머 대단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어머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 오세요 다 가르쳐 줄게, 노트북 줘봐요, 막 제가 막 만들어주고 노하우를 다 털어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요. 시작. 비결이 뭐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존재를 지지해주는, 상대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말입니다. 네, 오늘 배우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자. 뭐 대단한 일 당연히 고맙겠죠. 그런데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더 주고 싶어요. 네. 됐다고 해도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이 말 따라하죠. 시작. 당신 덕분이에요. 네. 이 말 또한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자 인사하고 내가 덕보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네. 자, 저도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치료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늘 웃으면서 똑같이 말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상담사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한양대학교 석사, 박사 학생들이 어머 교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학생들도 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높여주면 걔들은 더 높여줘. 이게 다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서로 저를 어떻게 더 도울까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아주 고지능적인. 네. 그래서 이것도 말버릇처럼 계속 쓰세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야. 네 덕분이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더 도와주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 되기. 자,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기 다 빨려. 그리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
그 사람 보면 좀 피하고 싶어 이런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이런 사람들일걸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지 자랑만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될 자랑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자, 요거 3개도 외우세요. 맞아요. 압도적 1위가 자식 자랑, 2번째가 돈 자랑, 3번째가 배우자 자랑입니다. 정말 대화하기 싫어요. 그 3개를 자랑하고 싶다면 비싼 밥을 사놓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먹는 동안에만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쵸? 네. 자, 우리가요, 나이 들수록 배우자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갔다 온 사람, 또 갔다 왔다 또 간 사람, 뭐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자녀도요, 낳고 싶어도 못 낳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아무리 잘 키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식 자랑은 하면 안 돼요. 네, 그다음 돈. 자식 다음으로 돈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자랑하는 사람 진짜 좀 만나기 싫죠. 근데 자, 이번에는요. 정말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머리에 떠올려 보실게요. 떠올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상대를 높여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쵸? 아주 장점들이 많죠. 오늘 배우는 모든 거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 글씨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항상 도움이 돼요. 되게 좋은 생각이다. 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항상 도움돼. 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오늘 대화가 되게 유익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이 사람에게 지혜로운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게 됩니다. 보답하고 싶은 거죠. 어머,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았대? 하여간 만물 박사야. 이게 칭찬이에요? 비꼬음이에요? 뭐예요? 애매한 말이죠. 우리 이런 애매한 말 좀 안 하면 좋습니다. 네. 어머, 너는 그런 건 알면서 어떻게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고 바로 불만 말하기 이런 대화법을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쿨하게 칭찬으로 끝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심지어 또 배우자를 칭찬할 때도요. 어머, 남들한테는 저렇게 도움 주고 지혜로운 말 많이 하고 이러지만 와이프한테는요 세상 최악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칭찬 끝에 꼬리 물고 비꼬우는 말 하지 말자.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외우면 좋아요. 어머, 항상 당신 만나면 도움이 돼요. 네, 되게 좋은 생각이다. 네, 자, 누가 좋은 아이디어 말했을 때 뭐 괜찮네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되게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까 배운 거 가져오면 비결이 뭐야? 또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나 만날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 내고 좋은 생각 말해주려고 또 노력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정말 기빨리는 사람, 대화하기 싫은 사람. 자, 우리가 정말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남 험담하고 나쁜 소문 전하는 사람 떠오르셨죠? 네. 자,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은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영혼이 오염됩니다. 맞아요. 네, 영혼이 오염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장 동료라면 끊어내기 좀 어렵죠.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10번 중에 한 번은 괜찮은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칭찬받은 건 사람들이 잘 안 잊거든요. 그럼 나를 만났을 때 남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는 거 줄이고 이런 말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죠. 그 다음이에요. 자, 말이 안 통할 때도 포기하지 않기. 자, 아까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부정적인 말하고 도움 안 된다고 다 끊을 수는 없어요. 지인이라면 친구라면 끊어도 되지만 뭐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 또 직장을 함께 다닌다, 가족이다, 그럼 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자, 10마디 중에 한 마디는 괜찮은 말 할 때 있을 거다. 그때 칭찬해 주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내 말에 10%만 공감해줘도 10%만 공감해줘도 자, 역시 우린 말이 잘 통해. 당신이 내 감정을 알아줘서 당신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랑은 대화가 안 돼. 우리 마누라랑은 대화가 안 돼. 90%가 공감이 안 돼. 그럼 10%는 공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에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10%라도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역시 우린 말이 잘 통해. 당신이 내 감정을 알아줘서 당신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 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기억하게 돼요. 나랑 감정이 잘 통해? 나랑 대화하는 게 좋아? 그럼 그때부터는 좋은 말, 이 사람이 좋아할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노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10%만 공감해줘도 한번 써보자.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될 땐 우리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땐 좀 쉬세요. 그땐 좀 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나한테 좋은 말 해주다가 왜 멈췄지? 아, 내가 호응을 안 해줬구나.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에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누군가와 헤어질 때 또 만나고 싶다. 우리 금방 또 보자.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잘 없거든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사위 생기고 며느리 생겼을 때 또 보자. 또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사위 며느리도 우리 부모님들 또 만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명절 때만 보는데도 힘들다 이런 호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 헤어질 때요. 안녕, 잘 가, 또 보자. 이렇게도 하지만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난 너 만나면 항상 너무 힘나. 오늘도 너무 좋았어. 오늘도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난 너를 만나면 항상 힘나. 오늘도 고마워. 네. 또 보자 이러면 젊은 애들은요. 또 와야 돼? 부담을 느낀대요. 자주 보자, 자주 와 이래도 가끔 보면 안 돼? 이렇게 느낀대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시어머니가 네, 오늘 너 보니까 내가 힘난다야. 고마워 이러고 보냈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또 와서 뵈야겠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조금만 바꿔도 상대의 뇌에 전혀 다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만나고 싶은 서로가 그리운 사람이 된다. 이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서로가 편안한 사람 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30분 만났는데도 너무 피곤해. 기가 다 빨렸어요. 근데 누구랑은 1박 2일을 함께 있어도 너무 편안해요. 네, 그럼 나부터 그런 편안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또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오늘도 기분 좋고 마음 편하다.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한두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내가 행복을 주는 존재구나. 이 사람 마음이 더 감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 좀 아끼지 말자고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제일 아낀대요. 네,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이 말을 제일 아낀대요. 자, 내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단점이 보일 때는 바로바로 지적. 잘 키우고 싶어서. 근데 내 자녀의 장점이 보일 때는 어때요? 참아요. 왜요?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 또 어떤 답들을 어르신들이 했을까요? 오만해질까 봐. 네, 겸손하라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칭찬 부자 이런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좋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칭찬을 꾹 정말 막 기도하면서 참는 것 같아요. 막 칭찬하고 인정할 게 있어도 막 다리를 찔러가며 참는 것 같아요.
제가 40살이 넘어서 울면서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칭찬 한 번이 어렵냐고. 그냥 잘했다, 이쁘다, 그냥 한 번 하면 될 것을. 나는 이렇게 목말라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엄마한테 갈구하는데, 네. 저는 제가 방송 나와도 저희 엄마한테 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방청할 수 있을 때도 같이 가자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했다, 우리 딸 이쁘다, 이거 한 번을 안 해줘.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있으면 더 긴장되는 거예요. 네. 아유, 오늘은 화장이 왜 그랬냐? 오늘은 더 뚱뚱해 보이더라. 이 말 되게 잘해요. 네, 이 말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아유, 뭐 지난주에 출연했던 누가 되게 잘하던데 막 이래요. 비교하기, 평가절하하기.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의 핸드폰을 제가 훔쳐봤어요. 훔쳐봤더니 오늘 우리 딸 몇 시에 어느 프로그램 나온대,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TV를 막 사진 찍어 놨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보내고 잘했다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혼자 사진 찍고 혼자 보는 거예요. 이 자녀는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저를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이 연습 안 했다면 정말 자존감 낮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엄마의 칭찬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문자로 사과하셨어요.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엄마가 70이 넘었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엔 있는데 표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쓰면 전염되겠지. 진짜 느리지만 조금 전염되고 있어요. 말로는 도저히 안 나오나 봐.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의 힘을 빌려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전혀 안 나올 때는 이모티콘 찾아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이에요. 작은 배려에도 감사 표현하기. 아주 작은 배려. 특히 여러분 가족 사이에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 사이에 배려가 제일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많고 배우자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쌓고 쌓아두었다가 어때요? 화를 내요. 왜 몰라주냐고. 그 방법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배려를 받았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쩌다 한번 상대가 나를 배려해 줬을 때, 자, 읽어요. 시작. 작은 것도 배려해주는 그 마음 고마워. 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요, 아, 이 작은 거에도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네. 그러면 이 뇌에서는요, 또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섭섭한 마음을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 가족 사이에 이거 멈춰야 돼요. 정말 10분의 1이라도 그가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을 줬을 때 놓치지 말고 작은 것도 배려해주는 그 마음, 엄마 감동했다, 고맙다. 네, 어머. 당신 젊어서는 안 그러더니 이제 나이 드니까 이거 배려야. 나 감동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배려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뇌는 좋은 감정이 담긴 대화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불편한 감정, 나쁜 대화는 몇 배? 4배 오래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뇌가요. 칭찬받은 건 또 더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의 뇌는 왜 과거에 상처받은 것도 몇십 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털어내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작은 배려, 작은 고마움을 느꼈을 때 그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로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주는 배려가 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왼쪽 귀 뒤에 해마와 편도체가 있어요. 해마와 편도체는 행복하고 기쁜 기억은 단기 기억 하드웨어에 저장한대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린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되는 말, 기분 나쁜 말, 슬픈 말을 들었을 때는 장기 하드웨어에 저장한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카톡보다 손편지를 메모라도 좀 주고받으면 좋은 게 우리가 욕을 메모로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고마워, 행복해, 사랑해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주고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가 준 편지 엄마가 기억한다.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계속 행동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기술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책할 때, 자, 내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절망했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잘렸을 때, 이럴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서 가장 위로를 받냐면 가족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비난받을까요? 가족에게.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변호사만 되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판사와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되려고 해요. 저에게 아버지는 변호사였다면 저희 엄마는 늘 검사의 눈으로 저의 잘못을 찾아내고 판사의 입으로 판결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기 싫고 계속 도망다니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노너라는 동양 철학 공자가 쓴 노너에도 보면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숨겨주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숨겨줘도 된다. 네. 우리 법에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부모가 내 자녀를 숨겨줬다면 죄가 안 됩니다. 타인이 숨겨주면 죄가 돼요. 네, 그 정도로 가족은 정말 잘못했더라도 편이 되어 주어도 된다라고 법도, 냉정한 법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키우려고 내 자식을 판검사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판검사의 눈으로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걸까요?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화끈하게 위로만 해주는 겁니다. 네. 겁 봐라, 겁 봐라, 떨어질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공부하고 붙을 줄 알았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 거봐, 당신이 뭐 정말 뭐 목숨 바쳐 직장에 희생했어. 뭐 중간에 잘려도 할 말 없는 거지 뭐. 이런 말. 그래, 그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분명히 안 된다 했지. 근데 무리해서 대출받아 하더니 다 날려먹고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말들. 가족이 하면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자, 가족이 이런 말을 해요. 나 또 실수했어.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 이 말을 할 때는요. 욕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help me please. 제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예요. 후자예요. 위로해 주세요예요. 자, 충고와 평가, 판단은 멈춰야 합니다. 자, 요거 같이 읽어요. 충고 시작. 충고와 평가, 판단을 멈추자. 잠깐 멈춰도 돼요. 충고, 판단, 예, 이런 평가, 가족이 안 해도 사회가 10배는 잘해줘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하지 말자고요. 자, 우리 이거 외웁시다. 같이 읽어요. 다른 시작.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뭐예요? 야, 그건 안 됐지만 딴 방법 있을 거야. 희망을 제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찾아보자는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당신 혼자가 아니야. 편이 있어. 내가 같은 편이야. 함께 찾아줄게.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망했어. 죽어야겠어. 이런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 좀 찾아봐. 이거 아닌 거예요. 같이 찾아보자. 네. 저는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강의를 한 지 14년 됐습니다. 네. 교도소에 보면 인생이 다 정말 바닥으로 추락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배우자는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 포기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교도소 가면 이혼 소장이 막 날라와요. 예, 그리고 가족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근데 부모는 포기하는 부모 못 봤어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왔을지언정 출소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젊은 재소자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쓰세요. 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 시작할 수 있다. 같이 찾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부모의 그 말은 자녀를 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버릇처럼 자주 쓰자. 좋습니다. 내 가족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망했어. 나 이제 방법 없어. 나 이제 자신 없어. 끝이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절규한 거예요, 엄마한테. 학교에 친구도 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나 끝났다. 그래서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 이랬대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엄마가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이러면서 이 엄마가 먼저 뛰어내릴게. 엄마가 먼저 뛰어내릴게. 그 다음에 너 뛰어내려.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담실에 와서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친구 없고 이것도 충격이었지만 엄마가 위로하고 살아보자. 자긴 뛰어내릴 마음이 전혀 없었대요. 그냥 엄마 나 이만큼 힘들어요. 보여주려고 창문 열고 그냥 쇼를 했을 뿐인데 엄마가 갑자기 같이 죽자.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다 이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엄마는요, 사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충격요법을 줘서 얘가 어머니 죄송해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시죠?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이걸 원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너니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너니까 잘 버티는 거야. 난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변함없이 응원해 줄게.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 망했어. 이제 방법 없어. 나 이제 자신 없어. 끝이야. 라고 절규할 때 충격요법 주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품에 안겨 울 겁니다. 그리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같이 이겨보자. 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상대방이 나 잡고 하소연할 때. 네. 자, 상대방이 나 잡고 하소연할 때, 특히 내 배우자나 애들이 그럴 때 이런 말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당신까지 왜 이래? 야,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죽을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소연한 사람이 어때요? 아주 민망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소연할 때는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공감해 주는 거 우리가 한번 하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네 입장에서는 화나겠다. 그게 화날 일이야? 그게 짜증낼 일이야? 야, 그게 섭섭할 일이냐? 내 감정을 말했는데 비난받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은 다 옳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때는. 그래서 무조건 공감해 준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많이 풀리고 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너무 힘들면 모든 게 섭섭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그 사람도 너 섭섭하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거 좀 먹고 힘 좀 내자. 그 다음에 해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공감해 주는 것. 판사, 검사와 같은 말을 버리고 무조건 수용받는 안전한 느낌을 선사하자. 이렇게 제가 써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오해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와 오해가 생겼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요. 어려서 내 부모님이 싸우고 나서 화해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말문닫고 지내는 걸 많이 본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이 싸우기만 하고 잘 화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공포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자주 싸우긴 하셨지만 금방 화해 잘해요. 여보 미안해 이러면 그렇게 미안할 걸 아까 왜 그랬어 이렇게가 아니라 여보 미안해 이러면 오케이 아까 나도 좀 너무 오버했지 뭐
사과 받아줄게. 맛있는 거 먹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벌금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화해하는 걸 어려서부터 본 아이들은요.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거 오해야. 나랑 얘기해. 오해 풀자. 이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용기 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오해가 생기면 혼자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뭐 하자? 용기 내자.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5분만 대화하자. 이 5분만 중요해요. 우리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화 좀 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해가 있는 상황에선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뇌가 더 긴장하고 핑계대고 대화하기 싫어했대요. 그런데 시간을 짧게 정하는 거예요. 3분만 또는 5분만. 근데 5분 정도가 좋습니다. 5분만 대화하자 그러면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5분만 대화하자라고 했는데도 나 너랑 대화하기 싫어. 됐어. 그냥 너랑은 끝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면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타인이라면 그냥 관계가 좀 멀어져도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용기 내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오해했을 때 어떻게 날 오해할 수가 있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100년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는요. 이해보다 오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이해는 감사한 거다. 오해는 분노할 일이 아니라 오해도 당연한 거다. 풀면 되지. 이런 마음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거 알려주면 사회생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야, 원래 오해가 더 많은 거야. 화낼 필요 없어. 한번 대화하자고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상대방에게 사과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과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어물쩡 하다 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과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3개를 버려야 돼요. 뭔가요? 읽어요. 시작. 변명, 자기 합리화, 남 탓, 버리기.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다면 이 3개는 딱 버리는 거예요. 화났다면 사과할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건 없어야 돼요. 네.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할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거 내가 미안해.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쿨하게 조건 없이. 그래서 변명, 자기 합리화, 난탓 버리고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쿨하게. 그럼 상대 마음에 당연히 변명, 자기 합리화, 남 탓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쿨하게 해요. 그러면 상대가 훨씬 마음문 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상을 조금 하면 좋습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벌금 낼게. 너 짜장면 좋아하니까 오늘 짜장면 쏠게. 이건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도 우리가 용기 내어서 잘 해보자. 그 다음이에요. 상대에게 섭섭할 때 네, 자 상대는 좋아한 만큼 잘 지내고 싶은 만큼 기대한 만큼 섭섭한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섭섭하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렇게 말해보면 좋아요. 시작.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몰랐던 게 있으면 고쳐볼게. 아우, 좋아요. 이런 말만 잘 쓸 수 있어도 이혼하는 부부가 없을걸요? 내 배우자가 정말 사과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면 말씀하세요. 나 당신한테 되게 섭섭해. 용기도 내보시고, 네. 그리고 내 배우자가 입 닫고 말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화가 났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말해봐.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는 건 가짜 감정이에요. 화내고 짜증날 때 진짜 감정이 뭔가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섭섭함이 있었어요. 섭섭한데 해소가 안 되면 화로 튀어나오고 짜증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나한테 화내고 짜증낼 때 왜 화내? 어디 부모님한테 화를 내? 이러지 말고 너 왜 그래? 혹시
엄마한테 섭섭한 거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그 순간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이거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정말 좋은 시 갖고 왔어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족 되어 만났다는 것, 우리가 친구 되어 만났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배우자 되어 만났다는 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장모님 되어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친구 되어 만났다는 거, 이건 운명이고 그 사람의 일생이 온 것이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겁니다. 고귀한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들만 서로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평생 동안 서로가 은혜 갚는 관계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미였습니다.